청라지도사 마을보건관리 핵심 정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운동기계 질병 계속 이어집니다. 완관절염, 완관절을 구성하는 무릎뼈, 인대, 관절량 등의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 현수인대염, 현수인대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현수인대란 완관절 아래쪽 다리 뼈들을 붙들어 단함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주종, 외상에 의해 척골 돌출부가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 되겠고요. 오른쪽이 완관절염의 진행입니다. 신생뼈가 저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퇴행성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연골 손상, 염증이 생긴 관절낭, 연골염, 고령고령 이런 것들이 증상이 되겠습니다. 무릎 및 주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해서 문제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골단염,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무릎이 요골의 성장판에서 많이 발생한다. 활액성 수종, 무릎 안쪽에 물이 차서 부어있는 것, 외상에 무릎이 있는 활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완골골절, 완골은 7개의 뼈로 구성되며 두 줄로 나열되어 무릎 관절을 구성합니다. 이 완골이 운동 중에 생기는 과도한 압력이나 장력을 버티지 못해 골절이 생기는 것. 구건연종, 구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신장되었을 때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가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즉 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관절 주변에 일어나는 질병인가 라고 했을 때 구건연종은 나머지 질병에 비해서 완관절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구절의 포인트, 완관절, 뒷다리는 이 부분은 비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위치를 그러니까 완관절, 비절, 구절 요거는 꼭 포인트를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가리고 시험에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와 관련된 질병을 물어보면은 이거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말의 개요부를 나타내는 위치인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운동기계 질병으로 골단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무릎이 요골의 성장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망아지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성장판은 생후 24개월에서 27개월에 골화되면서 다칩니다. 무릎이 요골에 성장판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위 종자골염, 구절 뒷부분에 위치하는 삼각뿔 형태의 한 쌍의 뼈로 중수골 뒤편에서 지골까지 연결된 인대들을 지지해주는 도르래 역할로 체중을 지지해줍니다.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앞다리에서 발생을 하고요. 여기 이 뼈들 뒤로로 인대가 지나가는데 그 인대를 받쳐주는 근위 종자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식으로 저 3지골, 2지골 이쪽 라인에 있는 또 종자골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건 원위 종자골에서 주상골염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 다리 앞으로 뻗는 질병, 그거랑 좀 다릅니다.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3중수골 관골 골막염, 무릎 관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긴 원통은 뼈로 이 뼈 앞쪽면에 골막에 염증이 생겨 외관상 혹처럼 밀려 올라와 있는 것이 되고요. 앞다리 착지 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이고 작은 금이 가는 골절이 치료되면서 가골이 형성되고 가골이 골막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3세 이하의 말에게 무리하게 운동을 시킬 때 이 질병이 흔히 발생하고요. 병변 부위를 만지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열감이 있으며 운동 시 보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요게 이제 그런 관골 골막염, 제3중수골 골막염이 생겼을 때의 가골, 이렇게 가골이 모습이 되고 염증이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 말에 대한 체계적인 운동을 계획하고 뼈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뼈가 운동 부하를 견딜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처음 미세골절이 생겼을 때는 방사선 검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3, 4주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사선 검사로서는 시간이 지나서 위치와 골막의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상 맨날 듣는 얘기죠. 그 말의 기갑과 안장의 마찰로 인해 말의 안장이 놓이는 부분에 상처가 생긴 것. 어쨌든 그 말이 민감한 부위이기도 하고 거기 계속 사람 타고 그럴 수가 상처나면 사람 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상은 그 승마장에서 경제적 손실과 가장 직결되는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또 되고요. 봉화지겸은 염증에 의해 피하 조직이 벌집처럼 병합니다. 요거 사람도 있는데 요게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온수포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피부 아래층에 있는 피하 조직 근육인대가 세균 감염에 의해 골마서 심하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 질병입니다. 발생 부위가 심하게 붓고 뜨끈뜨끈한 정도 열이 나고 손가락으로 누우면 스펀지처럼 부석부석한 느낌이 듭니다. 전신의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리, 특히 뒷다리 아래쪽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 외상이나 피부병이 원인이 되고 그 뒷다리 쪽에서 똥오줌을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튀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달 이내 회복이 되고요. 심하면 몇 개월도 걸리는데 어쨌든 작은 상처라도 조속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비성 근색 소뇨증, 횡문근 용해증. 횡문근이라는 근육이 손상되면서 마비가 오는 근육 질병인데요. 근육이 파열되면서 근육에 함유된 근색소, 근육에 있는 색깔, 근색소 일부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돼서 초콜릿색의 소변을 배설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뻣뻣하게 있다가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휴식 후 운동을 시작한 앞말, 성격이 예민한 말, 여름철, 월요병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비성 근색 소뇨증 한 명칭만 잘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졸 후종, 비졸 연종, 비졸 내종, 비졸 단종, 비졸 수종이 있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뭐 섞어서 막 내기도 하고요. 하나만 물어보기도 하고 비졸과 관련된 질병 5가지 있습니다. 비졸 후종, 비졸의 후방에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비졸의 뒷부분이 붓고 파행을 하게 되는 질병. 비졸 후종. 비졸 연종, 비졸 내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을 담고 있는 활액낭이 차서 비졸이 만성적으로 부어오르는 질병입니다. 비졸 연종 같은 경우에는 비졸이 너무 곱게 펴져 있는 경우, 직비졸인 경우 등 부정자세가 되고요. 비졸의 과도한 충격, 영양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졸 내종, 뒷다리 비졸 관절 안쪽이 부어오르는 관절염입니다. 비졸 내종은 비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 비졸 안쪽이 부어오르는 관절염이며 비졸 퇴행성 관절염이라 합니다. 파행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추진력을 발휘하는 기능으로 운동 능력과 관계가 깊죠. 비졸을 구부리는 각도가 감소하고 보행시 엉덩이를 올려서 아픈 다리를 들어 올리며 발끝을 끌게 되고요. X자형 지세나 앞으로 구부린 지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리 1분 정도 구부린 다음에 속보를 시키면 파행이 옵니다. 비졸 단종, 외상에 의해 비졸의 뒷부분이 피하 조직에 물이 차는 게 비졸 단종이 됐고요.
비졸, 수종, 심지골건의 건초가 확장되어 비졸의 안쪽 윗부분이 부어 있는 것, 요게 비졸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직비절 모양이에요. 비절이 원래는 좀 굽어져 있어야 되는데 빠듯하게 펴져 있는 요거, 너무 곱게 펴져 있는 경우 이런 직비절 모양은 비절 연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어벽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어벽이 디테일하게 제어벽만 물어보기도 해요. 발굽 속에 있는 제골과 각질 사이 연부 조직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이 생겨 심한 파행을 일으키는 질병이 제어벽입니다. 발굽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인 감각제엽에 염증이 생겨 심하게 다리를 절거나 운동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그림이 제엽염이죠. 어느 쪽 다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양쪽 앞다리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두 다리 앞으로 뻗는 그림이 좀 예시로 많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제엽이란 발굽의 딱딱한 각질과 발굽 안에 뼈를 연결해준 연부 조직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나뭇잎 같다고 해서 제엽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기 증상은 고열, 식욕부진, 기운이 없고 다리를 질질 끄는데 주로 양쪽 앞다리에 발생을 하고요. 만성 제엽염의 치료는 발굽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발끝을 확대해주고 뒤꿈치를 닫게 하며 제저 패드를 부착하여 제저를 보호합니다. 요거가 또 많이 나와요. 제어범의 원인은 도로제어범, 공류제어범, 수분제어범, 분만제어범 4가지가 있는데 도로제어범은 딱딱한 곳에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운동으로 발이 압박됐을 때 도로제어범, 공류제어범은 곡물사료, 콩가식물의 과다 섭취로 장내 독소가 혈류로 유입됐을 때 공류제어범. 그래서 곡류 및 콩가식물 공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제어벽, 운동 직후 냉수 과다 섭취로 장내 독소가 생기는 거고요. 분만제어벽, 분만 후 자궁 감염 등에 의한 제어벽인데 태막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독소가 생겨 혈류로 유입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으면 제엽염 제어벽을 의심해야 하겠습니다. 슬개골 상방 고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